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방학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려면 아직 한 2, 3주 또는 혹은 4주 정도 남은 학교들 있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조금 더 뒤쪽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7월 중순이 되면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방학 기간이 한 6주 정도? 꽤 길죠.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방학 계획을 미리 세워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크게 학습 부분과 또 여가 부분 그리고 마지막 체험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위주로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방면으로 체험 활동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방학을 많이 앞두고는 있지만 미리 조금 안내를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른감이 있는 이 여름방학 체험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방학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물론 저는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방학을 지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방학 때 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설마 아이들이 방학 때 한 게 아무것도 없겠어요? 뭔가 방학 특수 체험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전해 들으면 전 부모 입장에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잘 생각해봐. 저희 아이들도 분명 학교에 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부모님의 노력에 비해서 기억에 남는 게 없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활동이다, 체험이다 하는 것들이 꼭 바깥으로만 나가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어떤 활동이든 뭔가는 하면서 지냈을 것인데 일상적인 것들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방학이든 이건 방학이 아니든 아이들이랑 뭔가를 활동하는 게 무작정 흘러가지 않도록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말, 작은 포인트에 아이들이 기억에 더 남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를 도와서 아이가 요리에 조금 참여를 했어요. 단순히 활동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끝나면 아이에겐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엄마 앞치마라도 들러주고 오늘의 쿠킹 클래스가 열렸다 이런 거창한 멘트를 날린다든지 그런 사소한 거에 아이들이 활동의 의미를 조금 더 찾을 수도 있고요. 레고와 같은 블록놀이를 했다 한다면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엄마가 소중하게 보관한다 또는 만든 것들을 몇 개를 전시해 놓고 전시회를 연다 이런 정말로 사소한 거죠. 그렇게 하나의 활동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보는 작게 전달하는 말씀으로든 조그만한 관심이든 그 다음으로 집 안에서 하는 활동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름 좋은 기회가 방학이죠. 저의 경우는 아무리 방학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일정도 있고 저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케줄을 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가지 6주 동안 한 3번의 체험의 기회는 한번 나가볼 것이다. 거창하지 않아요. 문화예술체험 한 군데 그리고 박물관 한 군데 또 과학관 한 군데 이렇게 3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까지 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국가산하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아이들이랑 데리고 왔는데 평소에 손님도 없고 항상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입장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저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사전 예약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앞마당에서 결국 놀고만 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산하에 있는 박물관 또는 과학관, 각종 체험관들은 미리 사전 예약을 지금 이 시기부터 받고 있거든요. 한 달치. 7월에 예약분은 6월 말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예약을 받고요. 그렇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부모님 스케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상 가려고 하는 날 늦은 감이 있을 때는 예약을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기 곤란할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랑 뭔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가지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예약을 하고 날짜를 박아 놓는 게 훨씬 더 실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실천을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약 포털 사이트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예약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검색하셔서 우리 아이 수준에 적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리스트를 잡아보시고 그 중에서 아이 의사를 반영한 몇 가지 체험이나 또는 장소를 선택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체험 활동의 방법을 제가 권장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주도 체험학습, 아이주도 여행,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초등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여행 계획서를 쓰는 그런 프로젝트 학습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학습은 간접 체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이버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짜보고 마치 가상체험처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는 형태를 한번 막 갖춰보고 어떤 체험 장소에 간다 또는 여행을 간다 그 코스를 짜본다든지 한 군데 박물관이나 민속 체험을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동선을 짜볼 수 있고 미리 사전 학습을 해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출발 시간부터 중간에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까지 한번 넣어보면서 그날 하루의 계획을 짜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줘보도록 하세요. 이 자기주도성,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실천해보고 지도를 보고 동선을 확인하면서 어떤 코스를 짤지 그런 것들을 사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습 제재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부모님이 장소를 정하고 언제 간다, 몇 시에 출발한다, 오늘 뭐부터 볼 거야, 밥은 어디서 먹고 그렇게 하루 일정을 부모님 주도하에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가 몇 날 며칠 그 장소, 내가 볼 것 또는 내가 돌 코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가서 경험하기 이전에 훨씬 더 좋은 성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준비하시면서 꼭 아이를 참여시키는 거, 아이가 주도적으로 계획 한번 짜볼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곳을 방문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 강조드린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한 가지 너무 평범한 일상에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가오는 방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준비하시고 저도 조만간 1학기 전 학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복습 포인트 제가 학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